수천억 재산보다 값진 한 장의 스카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 여러분도 이름만 들으면 아실 그 유명한 XX그룹의 강 회장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 벌인 일은 참으로 놀랍고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걱정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강 회장은 이 의심을 풀기 위해 상상도 못할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치매 노인으로 변장해서 며느리가 될 사람을 직접 시험에 들게 한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의심의 시작. 강 회장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이 아들은 외국계 기업의 임원으로 능력도 뛰어나고 성품도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아, 그래? 어떤 분이신데? 어서 소개해다오. 그게 승무원입니다. 국제선을 타는 스튜어디스예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을 듣는 순간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 강 회장은 결코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을 재벌가의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 때문에 자신의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아들아, 그분이 정말 너를 사랑해서 만나는 거니? 혹시 우리 집안의 재산이나 지위를 보고 어머니, 유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재벌 2세인 줄도 몰랐어요. 아들은 화를 내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의심하는 건가, 아니면 그 여자를 의심하는 건가? 만약 정말로 진심이라면 나는 지금 선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우리 아들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 고민 끝에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그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진심인지 아닌지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다고. 잔혹한 계획. 강 회장은 비서를 불러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유나라는 승무원이 근무하는 국제선 비행 스케줄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비행기 비즈니스석 표를 한 장 예약하세요. 회장님, 혹시 출장이라도 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자신이 하려는 일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헌옷 몇 벌과 분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주세요. 아주 초라하고 가난해 보이는 차림으로요.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봤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인천공항. 평소에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옷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치매 노인처럼 보이게 만든 분장. 거울을 본 강 회장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강 회장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유나, 아들이 사랑한다는 그 여성.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유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다오.
첫 번째 시험. 너가 어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따뜻한 물 드릴까요? 아니면 차 드릴까요?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 주세요. 유나는 친절하게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 회장은 일부러 손을 크게 떨며 물컵을 자신의 몸과 좌석에 쏟아버렸습니다. 아, 뜨거워. 물은 강 회장의 옷과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적셨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어떤 승객은 혀를 차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휴, 왜 저런 분을 비즈니스에 태운 거야?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왜 비행기를? 다른 승무원이 다가와 유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유나 씨, 저분 다른 좌석으로 옮기는 게 어때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그러나 유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유나는 짜증을 내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강 회장에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데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타월로 강 회장의 젖은 옷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젖으셨네요. 추우시면 안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유나는 재빨리 따뜻한 담요를 가져와 강 회장의 어깨에 부드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나으실 거예요.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할머니를 대하듯이. 강 회장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야. 진짜 걱정하는 눈빛이야. 하지만 강 회장은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로는 부족해. 승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야.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유나는 계속해서 강 회장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즉시 가져다 주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자주 확인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사과하며 이해를 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극한의 시험. 비행 시간 약 3시간. 식사 서비스가 한창이었습니다. 승객들은 기내식을 받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 회장의 좌석 주변에서 갑자기 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은 승객들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도대체 뭐지?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강 회장의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은 치매 노인처럼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 그녀는 대소변 실수를 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승객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상황을 왜 방치하는 거야? 승무원,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요. 비즈니스 클래스 요금을 내고 이런 걸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승객은 일어나서 다른 좌석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승객은 항공사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며 분노했습니다.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유나를 한쪽으로 데려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 씨, 이 상황을 즉시 수습하세요. 지금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불쾌해하는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무장님, 저분은 도움이 필요한 분이세요. 치매가 있으신 것 같고 그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승객들의 권리는 어떻게 하고요? 당장 저분을 화장실로 모시고 가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면
사무장은 말을 끊고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착륙하는 즉시 본사에 보고서를 올릴 거예요. 이런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유나 씨에게 있어요. 각오하세요.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십 명의 승객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상사는 해고를 암시하고 있고 주변 동료들은 모두 그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된 노인은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유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유나는 다른 승무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의 모든 승객이 코를 막고 불쾌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유나는 무릎을 꿇고 강 회장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비난도 짜증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 어린 위로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심의 증명. 유나는 조심스럽게 강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강 회장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기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로 부끄러웠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역겹다고,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복도를 지나는 동안 승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강 회장을 감싸듯 부축하며 천천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괜찮아요, 손님. 곧 도착해요. 화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유나는 강 회장을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손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유나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깨끗한 유니폼이 더러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강 회장의 더럽혀진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녀의 직무가 아니었습니다. 승무원의 매뉴얼 어디에도 이런 일까지 하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언제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서 조용히 이 일을 해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강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선한 아이에게 이런 시험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나가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풀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끼는 스카프였습니다. 아마도 비싼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예쁘게 관리된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었습니다. 유나는 그 스카프를 따뜻한 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강 회장의 손을 잡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손이 많이 떨리시네요. 놀라셨죠?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는 마치 자신의 어머니나 할머니를 돌보듯 한 손 한 손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손님. 누구나 이런 일은 겪을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유나는 강 회장의 눈물까지 그 스카프로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제가 깨끗한 옷도 준비해 드릴게요. 강 회장은 유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혐오도 짜증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걱정만이 있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진짜야. 진짜 선한 사람이야. 강 회장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험한 것은 유나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의심 많고 냉정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진정한 선함이 무엇인지를. 진실의 고백. 화장실에서 나온 강 회장과 유나. 유나는 강 회장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드리고 다시 좌석으로 부축해 모셨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유나의 헌신적인 모습을 본 몇몇은 조금 누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저희 승무원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상황을 수습하겠습니다. 유나는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좌석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방향제를 뿌리고 새 담요를 가져다 덮어드렸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유나는 잠시 복도에 서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유니폼은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한 일이야. 나는 옳은 일을 했어.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착륙 준비를 하고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사과해야 하지? 저 아이가 나를 용서해 줄까?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씩 짐을 챙겨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 회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떨림도 구부정한 자세도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당당했습니다. 평소에 그녀,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의 회장 그 자체였습니다. 승객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저분이? 강 회장은 기내 방송용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무장이 놀라 말렸지만 강 회장의 위험 앞에 멈칫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강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XX그룹의 회장 강입니다. 순간 기내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뭐라고? XX그룹? 그 XX그룹? 설마 저분이 그 유명한 강 회장? 승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강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모습은 전부 연기였습니다. 저는 치매 노인이 아닙니다. 대소변을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한 시험이었습니다. 기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시험? 무슨 시험? 도대체 왜 그런 짓을?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사랑하는 여성이 바로 이 비행기의 승무원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유나에게로 향했습니다. 유나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강 회장은 유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 집안의 재산을 보고 접근한 것인지, 그래서 이런 잔혹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용서와 화해. 강 회장은 유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이게 무슨... 승객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유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을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당신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유니폼을 더럽혔고 당신의 직업을 위험에 빠뜨렸고 당신에게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강 회장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유나의 스카프였습니다. 그 아름답던 실크 스카프는 이제 얼룩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스카프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이 스카프를 아십니까? 당신은 이 소중한 스카프로 저 같은 노인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이 스카프는 아마 비싼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스카프는 수천억, 수조 원의 재산보다 값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존엄과 선함을 증명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은 숨죽여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칭찬을 받지 못해도 오히려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었습니다. 당신은 제 며느리가 될 자격이, 아니, 우리 가문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강 회장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강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배운 대로, 제가 믿는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유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지갑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봐라.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저는 손님을 도운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킨 것뿐입니다. 유나는 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저는 회장님의 아드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선함과 따뜻함, 그분의 진심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해도 저는 그분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강 회장은 유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내의 승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모든 승객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어떤 이는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진정한 가치. 며칠 후 XX그룹 본사. 강 회장은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곧 결혼을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될 분은 승무원입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로 승무원이라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의아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며느리를 직접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임원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재산도 학벌도 집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 회장은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마음입니다. 유나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칭찬받지 못해도 오히려 비난받는 상황에서도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문이 필요로 하는 가치입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유나의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얼룩진 그 스카프를, 이 스카프를 액자에 넣어야겠다. 우리 가문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강 회장은 스카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유나야, 고맙다. 나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결혼식. 몇 달 후 호텔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유명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부 유나가 입장했습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장신구는 바로 그 스카프였습니다. 얼룩진 하지만 정성껏 세탁되고 다림질된 그 스카프를 그녀는 부케와 함께 그 스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을 모든 하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재산이 중요하다고, 학벌이 중요하다고, 집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선함입니다. 존엄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제 며느리 유나는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유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야, 우리 가문에 와줘서 고맙다. 내가 있어 우리 가문은 더욱 빛날 것이다. 유나는 가장 힘든 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순간에, 오히려 비난받을 수 있는 순간에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수천억 원의 재산보다 값진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애니메이션. 당신의 선택이 세상을 바꿉니다. 세월이 띄운 사연이었습니다.